안녕하세요. 소소한 이로 TV의 소스입니다. 물가는 왜 계속 오르고 월급은 왜 제자리일까요? 비트코인은 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릴까요? 오늘은 경제의 모든 핵심 이론을 10분 안에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일상 속 이야기로 친근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경제의 심장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수요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의 양, 공급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양이에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치솟고 반대라면 가격이 내려가죠. 예를 들어 한정판 게임 콘솔이 5,000대만 나오는데 10만 명이 원한다면 리셀가가 수백만 원까지 뛴 사례도 있어요. 반대로 여름철 수박이 시장에 넘쳐나면 할인 행사가 줄을 잇죠.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부른 이 법칙은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춘다고 봤어요. 하지만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으니 항상 공정하진 않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례가 떠오르시나요? 다음은 기회비용. 뭔가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해요. 그 포기한 가치가 기회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주말 4시간을 게임에 썼다면 아르바이트로 6만 원을 벌 기회를 놓쳤을지도.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이 반도체에 집중하면 농업 투자 기회를 덜 챙기기도 해요. 2020년 코로나로 여행 대신 집에서 보낸 시간도 기회비용일 수 있죠. 19세기 데이비드 리카도가 이 개념을 발전시켰고 오늘날 기업은 R&D 투자, 바이애스, 광고비 선택에서 이를 따져요. 여러분의 최근 기회비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왜 한국은 반도체를, 브라질은 커피를 수출할까요? 비교 우위 때문이에요. 각 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집중하고 다른 건 수입하는 게 이득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이 반도체 100개, 커피 10kg을 1시간에 만들고 브라질은 반도체 20개, 커피 80kg이라면 교역하면 둘 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죠. 역사적으로 영국이 직물을, 인도가 면화를 수출하던 시절에도 이 원리가 적용됐어요. 1817년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은 오늘날 EU와 중국 간 전기차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비교 우위는 뭘까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완벽하지 않아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 공장이 오염을 무시하면 강이 더러워지고 건강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정부가 2021년 유럽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죠. 반대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시장이 아니라 정책으로 촉진됐어요. 20세기 아서피구가 이 문제를 분석했는데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시장 실패 사례를 본 적 있나요?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살릴까요? 고전파는 시장 스스로 회복한다고 했고 케인스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930년대 대공황 때 고전파는 기다렸지만 케인스의 제안으로 미국이 댐과 도로를 짓고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각국이 현금 지급과 지원책으로 경제를 떠받쳤죠. 케인스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중앙은행 금리 정책에도 반영돼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돈은 왜 가치가 변할까요? 화폐 이론은 돈의 양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다뤄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와요. 2022년 물가 상승은 과도한 화폐 발행 탓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돈 공급 축소가 경제를 더 어렵게 했어요. 최근 디지털 화폐 실험도 이 이론과 연결돼요.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라 했고 한국은행도 금리 조절로 이를 관리해요. 여러분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은 늘 합리적이지 않아요. 행동경제학은 감정과 편견이 결정을 좌우한다고 봐요. 50% 할인 광고에 혹해 필요 없는 옷을 사는 건 손실 회피 심리예요. 기업은 이걸 활용해 광고하고 정부는 흡연 줄이기에 무서운 사진을 붙이기도 해요. 최근 ESG 투자 열풍도 감정적 선택의 결과죠. 데니얼 카너먼이 노벨상을 받은 이 분야는 2023년 소비자 행동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충동 구매 경험은요? 경제는 전략의 장이에요. 게임이론은 서로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봐요. 죄수의 딜레마에서 두 용의자가 협력 vs 배신을 고민하는데 배신이 이기적 선택이 되죠. 오펙 국가들이 석유 생산을 조절하거나 2020년 게임 업체 간 콘솔 가격 경쟁에서도 적용됐어요. 존 내시가 이론화했고 오늘날 AI 경매 전략에도 쓰여요. 여러분은 협력할까요? 배신할까요? 자본주의에 의문을 던진 마르크스주의도 중요해요.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봤어요. 19세기 산업혁명 때 공장 노동자가 만든 부가 소수 자본가에게 집중됐고 이는 빈부격차를 키웠어요. 오늘날 미국의 CEO 급여가 노동자 평균의 300배라는 통계도 이 맥락과 연결돼요. 노조운동이나 최저임금 논쟁에서도 이 이론의 영향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이 견해에 동의하나요? 다음은 환경경제학입니다. 경제 성장이 환경을 해친다면 지속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아마존 삼림 파괴는 단기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에 해로워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나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도입됐죠. 2023년 UN 기후회의에서도 이 주제가 핵심이었어요. 환경 비용을 경제에 반영하려는 이 분야는 여러분의 일상, 재활용, 전기차과도 연결돼요. 의견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2009년 시작해 2021년 6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2022년 2만 달러로 폭락했어요. 블록체인으로 중앙은행 없이 거래되지만 채굴 전력 소모는 소국가 수준이에요. 테슬라가 2021년 투자 후 철회한 사례처럼 기업도 망설이고 주제 논란도 커요. 미래 화폐가 될지 거품인지 아직 미지수예요. 2025년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도 경쟁 중이죠. 여러분은 암호화폐를 믿으시나요? 10분 만에 경제 이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론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다시 만나요.